저는 여행을요, 삶의 주인공에서 삶의 방관자가 되는 거죠. 제가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나 멀리까지 갔다 왔어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기도 했어요. 근데 여행 갈 때 사람들이 보면 가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먹어보는 거, 좀 불편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곳에 나를 참여해보는 그런 것이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국은 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간 내 천국이었구나.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여행이라는 단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누군가에게는 돈만 쓰는 번거로운 일, 또 누군가에게는 삶을 다채롭게 해주는 새로운 경험, 서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어른 시인 나태주 시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또 뵀네요. 구상 선생 시에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 뵐 때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쁩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 마음속으로 여행을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 평소에 여행할 기회가 좀 있으세요? 저는 날마다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꿀에 오는 것도 여행이고요. 동네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산책하는 것도 여행이고, 그래서 아예 가방 들고 영종도나 김포에 가서 이렇게 비행기 타는 것만 여행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여행이다. 그래서 낯선 것을 보고 낯선 사람을 보고 낯선 경험을 하고 그리고 배우고 새롭게 느끼고 나를 바꾸고 그렇다면 날마다가 여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집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날마다 집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지금 집을 떠났다고 그러셨는데 집을 떠나서 어딘가를 갈 때는요 멀리 느껴집니다. 근데 돌아서서 갈 때는 매우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심리적인 거리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걸 느껴보는 것도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어디가 가려고 생각할 때는 아득하다. 근데 저녁 때 그 자리에서 집을 향해서 간다 하면은 그 온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그 심리적인 오묘함, 이런 것들도 여행에서 맛보는 좋은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행지가 주는 신묘막측함은 그 낯선 느낌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낯설어야죠. 새롭고 나하고 다른 거죠. 근데 여행 갈 때 이제 사람들이 보면 그 낯설은 것을 충분히 즐기고 받아들이고 배우고 같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 이제 중국 같은 데 여행 갈 때 한국에서도 잘 안 먹는 그 조개젓 같은 걸 싸갖고 가서 그냥 펴놓고 그걸 그냥 먹는 거는 저는 그렇게 여행을 잘 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추장도 아니고 조개젓까지 네, 하시는 그럴 분이 필요는 계시군요. 가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취향이 아니라도 그냥 먹어보는 것. 다만 며칠이니까. 그렇게 좀 불편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곳에 나를 이렇게 참여해보는 그런 것이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지에서는 많은 게 용서되잖아요. 좀 옷이 허름해도 되고 뭐 이를테면 뭐 끼니가 때론 부실해도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여행을요, 지금의 나를 놓고 다른 사람의 삶을 건너다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삶의 주인공에서 삶의 방관자가 되는 거죠. 일상이 지겹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반복되는 것이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건데, 여행지에 가면 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 삶에 참여하고 풍경 같은 데 참여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롭고 낯설고 서투른 것에 내가 같이 해보는, 그러면서부터 일상에 자기가 두고 온 것을 다시 그리워하고 그것이 좋다는 걸 발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여행을 일반적으로 접근했는데, 사실 여행도 일종의 취향이고 기호 활동이라 누구는 좋아하고 또 누구는 굳이 무슨 돈 쓰면서 여행을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는 개인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이제 자기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가는 건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혁신이라고 그럴까, 자기 변화라고 그럴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좋아하는, 말하자면 자기를 바꾸는 것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바꾸고 싶지 않고 그냥 하는 대로 계속 하겠다,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선 걸 보고 새로운 걸 보고 나도 저처럼도 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나의 삶을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새 여행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그 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더 큰 기쁨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여행은 뭐 돈하고 건강하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돈 없으면 못 가고 또 건강 없어도 못 가고 또 당연히 시간 없어도 못 가는 요인들. 근데 그 여행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슬픈데 두 다리가 성을 때 가는 것이 좋습니다. 떨리는 게 두 가지인데 가슴이 떨릴 때 다리가 안 떨리고 그때 떠나라. 가슴은 안 떨리고 다리가 떨리면 여행 못 간다. 그런 말을 해요. 여행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 여행의 진수를 느끼지 못할 육체적 상태가 되니까 사실 여행의 양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맛집 중심으로 찾아가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는 게 여행의 여정이에요. 그것도 뭐 나쁘지 않네요. 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요. 예전에는 관광지 중심으로 가서 혹은 유적지 살피고 사이사이에 뭔가 먹을 곳을 찾았는데 요즘은 맛집과 맛집 사이에 잠깐 들릴 곳을 찾는 여정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인문학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사진 찍고 하는 사람들은 풍경 그럴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제가 탄자니아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셨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갔는데 네. 만약에 제가 탄자니아를 좀 더 일찍 갔더라면 제 시와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행을 생각할 때 보면 자기를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바꾸는 방법. 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잔인합니다만 질병, 실패, 독서, 그다음에 여행 이 네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앞에 두 개는 좀 잔인해서 네, 안 겪었어요. 예, 이거는 좀 권하기 어렵고 독서와 여행은 작은 터닝 포인트를 준다. 그래서 삶이 잘 안 풀리거나 꽉 막혔을 때 그때는 자기가 꿈꿨던 어떤 곳을 찾아서 여행을 하다 보면 돌아와서의 자기 삶이 깡그리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행이 학교인 셈이네요. 그렇죠. 그걸 제일 많이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가 스페인의 그 센티아고인가 그 네, 순례길. 순례길. 예. 그걸 통해서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고 다시 비판하고 반성하고 다시 재구성하고 내려놓고 받을 거 받으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 그런 관점에서 보면 효율이나 가성비나 결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죠. 탄자니아 여행은 어떠셨어요? 어떤 일로 가셨던 거예요? 한 6, 7년 제가 지원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저로서는 세상을 다시 본 것 같아요. 가서 그랬어요. 탄자니아에 갔더니 한국이 천국이더라고요. 탄자니아에서 돌아오니까 탄자니아가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천국은 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간 내 천국이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지나간 곳이 천국. 예, 지나간 곳이 천국이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있을 때 천국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탄자니아에서 그 아이 만났을 때는 어떠셨어요? 울었죠. 뭐 그냥 울었어요. 근데 나만 울은 게 아니고 같이 간 사람이 20명인데 한 10명 정도가 울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울은 사람들은 다 지원하는 아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와서 무조건 처음 보는 아이인데 안겨요. 와서 안아요. 처음 보는 아이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까맣고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안아줄 때 눈물이 펑 나요. 그래서 막 소리내서 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놀라웠어요. 저도 월드비전 통해서 케냐를 그렇게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후원하는 아이는 앤더슨이라는 아이예요. 제 부모님 안 계시고 형제자매 도시로 다 떠나고 혼자 사는 12살 아이였는데 사실 많은 게 비어있는 결핍의 상태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걸 결핍이라고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는 우리는 슬픈데 우리를 보는 그 아이는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아이의 모습. 그 비슷한 걸 저는 탄자니아에서 느꼈어요. 네네. 가난과 여러 가지 불편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보기엔 구정물 같은 곳에 직접 자기 빨래를 하는데 제가 같이 가서 빨래를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빨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다시 해갖고 자기가 또 빨더라고요. 여행이라는 것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사실 여행이라는 건 공간으로 가는 마음도 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곳에 사는 사람을 구경하는 것도 그 낯선 경험의 묘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을 놓고 그 사람의 삶을 구경하는 거지. 그러면서 거꾸로 또 내 삶을 반성하고 고치는 거지요. 그게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가끔 도시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의 출근길에 동참해요. 그냥 조금 하루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람들 출근하는 전철 타고 한번 그것도 붐비는 아름답다. 네 그리고 시내 식당에서 살짝 아침 먹고 오고 이게 그냥 그 도시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 아닐까 싶고
같고요. 사실 시인들은 선생님 유독 그러시겠지만 장면에서 시어들을 발견하고 그게 이제 한편의 시로 탄생을 하잖아요. 예. 여행을 가면 어떤 장면을 오래 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많이 보려고 애쓰시는 편이세요?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행지에 가면 어차피 자꾸 끌고 다니잖아요. 그게 불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보고 싶은 건데 바로 스쳐 지나갈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 그것이 또 우리 섭섭한 마음을 느끼면서 소중한 어떤 것을 주지 않나. 확실히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사랑스럽고 막 그런 거죠. 아, 우리 집사람은 자세히 봤더니 늙었다. 오래 봤더니 키가 작더라. 나태주가 그렇더라. 네. 저보고 그러는데 저를 보고 글씨 잘못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재밌으시고요. 사실 앞서 탄자니아에서도 함께 울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행지를 같이 가더라도 같은 장소를 다녀와도 누군가는 위로받았다고 하고 누군가는 힘들었다고 말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향이나 기질에서 오는 걸까 싶기도 우리 삶에서도 열려 있어야 돼요. 네. 그 열려 있다는 말씀은 이런 거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나 저거 다 알아. 뭐 저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요 다칩니다. 저게 뭐지? 저거 좀 새롭다. 뭐야 저거? 저거 이쁘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었어도 끝까지 시를 쓰는 사람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늙은 어린아이. 애어른 아니고 네, 아이 늙은이가 아니고 아이인데 마음이 늙어버렸어요. 근데 육체는 늙었는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아직 어린아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행지에 가서 감탄하고 좋아하고 뭐 그런 마음을 갖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시인도 그래야 시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땐 꼭 여행을 가라 하고 추천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이 콱 막혔을 때 그리고 큰 일이 하나 탁 자기 인생에서 끝났을 때 인생의 장면 전환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교직에서 끝났을 때 어디서 파면당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런 때는 탁 놓고 과감하게 여행을 한 달이든 보름이든 갔다 오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근데 찌질하게 그거 자기 실패한 거 놓은 거 거기에 매달려 갖고 아쉬워하고 분풀이하고 그러지 말고 탁 놓고 가라. 가서 다른 나를 찾아와라. 제가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나 멀리까지 갔다 왔어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여행이라는 제 시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게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러 가는 것이 여행이고 후지와라 시냐 같은 일본 사진작가는 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는 법, 여행을 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굳이 말한다면 버리기 위해서 여행을 갔다. 작년에 이제 탄자니아 가기 전에 제가 풀꽃문학관을 나태주 풀꽃문학관으로 바꿨거든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매우 못된 일이고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금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문학관으로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주 풀꽃문학관인데 공주 사람들이 굳이 나태주 풀꽃문학관으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을 어디다 버릴까? 이 무거운 마음을. 탄자니아 벌판 넓잖아요. 네네. 거기다 버렸어요. 버리고, 그래. 내가 그냥 못된 짓 했지. 그걸 하지 말라고 끝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책에다 썼어요. 버리는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탄자니아에 갔다 왔다. 후지와라 신야라는 사람은 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인도에 갔는데, 그렇다면 인도든 탄자니아든 문명국가가 아니고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행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좋은 데 찾아가는 것도 여행이지만 한비아 씨처럼 오지를 찾아가고 고생을 자청하고 힘들게 허위허위 가는 것도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그것이 바로 나를 찾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KBS 30년 6개월 떠나면서 퇴직하는 날 여행지로 떠났거든요. 잘하셨다니까. 네. 그러니까 김지원 선생님이 최고야. 아니요. 네. 아내와 함께 한 바퀴 쭉 돌고 오니까 좀 헛헛한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상을 여행처럼 살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여행처럼 삽니다. 날마다 아침에 하루치기 여행 떠난다.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는 곳, 잘 모르는 일을 하러 간다. 저는 어떤 일을 강연을 하더라도 안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해요. 그게 말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요. 근데 노인정에 가면 노인 얘기하고 초등학교 애들 보면 초등학교 애들 얘기하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고 뭔 얘기할까요?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여행 같아요. 선생님 이야기 보따리가 워낙 많으시니까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사람 여행은 필요한 거니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어딘가 간다는 것, 누군가 만난다는 것, 무슨 일을 한다는 것, 이 네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날마다 여행자이고요. 날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살아있고 어딘가 가고 누군가 만나고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래서 따분할 새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여행가니까요. 그리고 크게 보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삶이 여행이 아닐까?
인생이 여행입니다. 저희도 오늘 선생님 마음으로 떠난 여행 무척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워낙 넓으셔서 다음에 또 나오셔서 저희에게 또 그럴까요? 구경시켜 주셔야 합니다. 네, 저는 책과 사람이라는 이 말이 좋습니다. 네, 그 마음 품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대의 어르신 나태주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여행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 그곳이 바로 여행지입니다. 책과 삶도 여러분의 훌륭한 여행지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